여러분 안녕하세요. 돈부남 박효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토지를 매입하고 또 토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동산을 매매하고 때로는 매도인의 위치, 때로는 매수인의 위치에 있을 텐데요. 우리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시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로 신뢰를 가지고 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흔히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현실론에서는 정말 웃기는 짜장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그 말이 맞죠. 서로 신뢰를 갖고 매매를 해야지 맞는데 현실판 매매 세상에서 매매 계약이라든가 매도 매수인 사이에서는 현실상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전투가 안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민사법정이 왜 있겠어요? 우리 민사법정에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쟁송 사건이 어마어마합니다. 민사재판에 거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부동산 매매 관련 이 쟁송에 대해서가. 그래서 민사법정 소송에 이 부동산에 대한 다툼이 엄청 많고요. 그래서 그게 현실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에 써 있는 대로 이론 베이스대로 뭐 서로 시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로 신뢰를 갖고 그렇게 계약을 하자. 대부분 처음에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매도인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매수인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매매 계약 쓰는 분들이 꽤 현실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현실상 이 매매 계약이 전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엔요. 법정에서 서로 소송 공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현실론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약간 어두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제가 부동산 사업을 제가 만 20년 정도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20대에도 땅을 사고 팔면서 법원을 많이 다녔고 또 때로는 뭐 경찰, 검찰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 또 세무조사도 또 겪어봤고요. 이게 현실상에서는 부동산 이 사업이라는 거는 정말 전투예요, 전투. 그래서 오늘 내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모든 게 리얼리티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동산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실제 제가 매매 계약을 했던 거를 이 매매 계약서를 오늘 샘플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매수인의 지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매도인일 경우와 매수인일 경우에 어떤 거를 주의하고 어떤 거를 뭐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도하려면은 이 매매 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법리 이론을 구성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여러분들께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주 현실 전투에서 필요한 그 스킬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토지는요 원용지가 있고 자연 땅이 있고요, 허가가 득하지 않은 자연 땅 원용지가 있고요, 허가가 득해져 있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인허가가 득해져 있는 그 나대지가 있어요. 인허가 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원용지를 사고 팔 때가 있고 자연 땅을, 그리고 허가 부지를 사고 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마다 조금씩 포지션은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원형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원형지 땅 주인이에요. 뭐 농지가 됐던 임야가 됐던 원형지 땅 주인이 A고요. 원형지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던 공장을 질 사람이 B란 말입니다, 여러분. 매수인이 B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이 원형지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파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근데 이 B 입장에서는 저기 A님, 저는 매도인님, 저는 여기다 집을 짓고 싶습니다. 또는 공장 창고를 짓고 싶습니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B가. A 매도인한테, 토지 지주한테. 그래서 이 농지, 원형지를 사가지고 저는 주택 인허가, 건축허가가 나야 저는 제 매매 계약이 충족되고, 그리고 제가 집을 짓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그 조건부로 저는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전원주택 인허가 나는 조건부로 저는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B가 이렇게 조건을 건단 말이에요, A한테. 허가 조건부로, 또는 공장 나는 조건으로, 창고 짓는 조건으로, 저는 인허가 나는 조건으로 인허가 조건부 계약을 락을 건다고 표현해요. 조건을 건단 말이에요, 매도인한테, 매수인이. 그렇게 해서 매도인이 그거를 응해줬을 경우에 그러면 전원주택으로 또는 공장 창고로 인허가 후 한 달 이내에 그럼 잔금을 주십시오, 인허가 후 보름 이내에 잔금을 주십시오 하고 A가 B한테 잔금의 날짜를 인허가 후 며칠 내로 잔금에 대해서 몫을 박는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게 통상 룰이에요, 통상.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10% 걸고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여러분 매도인한테 이 땅을 인허가 낼 수 있는 매도인의 소유자의 인허가 토지사용 승낙서라는 동의서하고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이 매수인 인허가 목적에 맞게 지자체 관청에다가 인허가를 신청합니다. B 이름으로 인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권자 B 전원주택 허가 목적으로 이 매도인의 인허가 동의서 받아서 이 토지를 원형지를 인허가를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B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인허가가 B 앞으로 떨어지고 나서 보름이나 한 달 안에 약속한 대로 잔금을 줘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하면 끝나는 건데, 악의적인 B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매수인인 경우 같은 경우는 매수인 B 앞으로 전원주택이나 공장 인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일부러 잔금을 안 주고선 질질질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매도인한테 잔금 안 주고선. 그러면은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왜 너 잔금을 기한 내 안 주냐, 허가 후 잔금 한 달 이내 주기로 했으면 빨리 잔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매도인이 막 B한테 태클을 걸겠죠. 잔금 약속 지키라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잔금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B 입장에서 또는 제3자 또 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인허가 냈으니까 더 높은 값을 받기 위해서 제3자한테 또 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머리 쓰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B 앞으로 이미 건축허가 개발행위 인허가가 B 앞으로 나 있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이 인허가 난 땅을 제3자한테 팔 수도 없어요. 또 물론 팔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해지하기 위해서는 네가 잔금을 안 치렀으니까 계약금을 몰수하고 이 계약을 해지시키겠다고 이 사람이 법적 절차를 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B 앞으로 인허가가 나 있으면은 민사상 이 계약은 해제를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B 앞으로 인허가 나 있는 이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A가 이게 해지가 돼도 이 인허가권은 이 B의 동의서 없이는 이 인허가권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또는 A 앞으로 인허가권을 다시 승계해 올 수가 없어요. 이 B 동의서 없이는 취소나 승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B 앞으로 인허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인허가 떨어진 거를 4년, 5년 동안 이 B가 인허가를 취소 안 시켜주면은 이 A의 땅은 이 인허가 취소가 4, 5년 동안 안 되기 때문에 이 A의 땅은 딴 사람한테 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상 인허가라는 거는 일종의 지상권이거든요, 여러분. 일종의 지상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A가 이 지상에 어떠한 사용수익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A가 여기다 집을 질 수도 없고요. A가 여기다가 공장 창고도 질 수 없고요. A가 어떠한 건물도 이 위에 질 수가 없어요. 이 B가 이 B 인허가권을 취소시켜주기 전까지는, 인허가권을 A 앞으로 승계해주기 전까지는 A는 이 땅 위에다가 어떠한 건축 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B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자한테 이 땅을 팔 수도 없고 행정상 인허가권이 지상권적으로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A가 이 땅을 어떤 사용수익 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 B가 동의해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함부로 매도인이 B한테 인허가를 내라고 인허가 동의서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실무상 인허가 동의서가 뭔지를 그 동의서 하나 갖고 왔어요, 샘플을요. 바로 여러분 요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A가 B한테 써주는 인허가 동의서가 바로 요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정형화된 양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허가 동의서에 쓰이는 토지사용 승낙서인데, 여러분, 토지, 배수로, 도로. 일단은 토지라는 거는 목적물 토지하고, 그리고 오폐수가 나갈 수 있는 배수로하고요. 그리고 그 건축법상 4m 이상의 도로만 있으면은 인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건축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이렇게 배수로나 도로가 문제없는 땅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인허가 동의서를 해주게 되면은 B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원주택이나 공장이나 창고나 뭐 기타 등등의 건축물에 대해서 인허가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허가 동의서를 함부로 B한테 써줬다가는, 매수인한테 써줬다가는 이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B 앞으로 떨어지는 인허가에 대해서 그 지상권을 성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허가 반대급부 서류라는 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부행위에 대한 반대적인 급부행위를 할 수 있는 반대급부 서류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대급부 서류가 뭐냐면은, 반대급부 서류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여러분, B 앞으로 허가 떨어져 있는 거를 A 앞으로 다시 인허가를 승계해오는 인허가 양도양수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B 앞으로 허가 떨어진 거를 원천적으로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허가 취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B 앞으로 허가 떨어져 있는, 매수인 앞으로 허가 떨어져 있는 그 인허가를 다시 매도인한테 다시 땡겨올 수 있는, 승계해올 수 있는 인허가 권리 양도양수라는 또 허가 양식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약간 글씨 틀릴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인허가 권리에 대해서 양도양수 승계 동의서 요거를 받으시면은 미리미리 계약할 때 이 매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이 매매 계약서를 쓸 때 미리 B한테 이 인허가 양도양수서를 또 B에 인감 첨부해가지고 인허가권자 B에 인감 첨부를 해서 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인감도장 찍고 이걸 또 챙겨 놓으시면은 매도인은 또 B가 잔금을 안 치를 경우에는 B의 인허가권을 A 앞으로 땡겨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승계해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인허가 반대급부 서류를 받아 놓으시면요. 이게 바로 인허가 양도양수서입니다, 여러분. 허가권을 아예 취소시키는 허가 취소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라고. 인허가권을 땡겨오질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이 인허가권을 아예 취소시켜 버릴래 하면서 비허가권을 전면적으로 취소시키는 허가 취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허가 취소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요식행 일정 서류이기 때문에 바로 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허가 취소원이라고 있잖아요. 이 허가 취소원을 반대급부 서류를 매도인이 또 미리 계약할 때 미리 받아 놓으시면은 이 허가 취소원을 가지고 계시다가 마찬가지로 B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첨부 또 마찬가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웬만하면 그 인허가권자의 허가권자 성명을 자필 사인 받으세요. 자필 사인, 인감도장 찍고 인감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필 사인 안 받으면 안 돼요. 모든 서류는 자필 사인 받도록 항상 습관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자필 사인 해놓으시면 받아놓으시면은 그 상대방이 항상 필적 감정 들어가게 되면 부인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허가 취소원을 이렇게 받아놓으시면은 그 B 앞으로 허가난 걸 허가증을 아예 취소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취소원을 받아놓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양도양수서를 미리 받아놓던 허가권에 대한 반대급부 서류를 미리 받아놓으시면은 아까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해지시킬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인허가 양도양수서나 인허가 취소원을 받아서 반대급부 서류를 받아서 다시 허가권을 일로 땡겨오던 허가 취소시켜서 계약을 완벽하게 다 해지시킬 수 있는데 이 B가 B 앞으로 인허가 낼 때는 상당수의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허가를 내기 위해서 토목설계 사무실에 용역비 줬을 거고요. 건축 설계 사무실에 건축사한테도 용역비 줬을 것이고요. 그리고 농지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또 대지화시키기 위한 형질 변경 세금을 냈을 것이고, 또 산지는 산림대체 조림비라는 산지 전용비에 대한 또 그 형질 변경에 필요한 또 나라의 세금을 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산지 전용비가 됐던 농지 전용 부담금이 됐던 그 부담금을 여기서 냈기 때문에 이 땅이 건축허가나 인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전용부담금, 그 전용비를 내서 형질 변경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땅이 인허가증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허가증은 상당히 귀한 거죠. 돈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인허가증이 있으면 이 땅은 거의 나대지로 대지화돼서 대지로 봐주는 건데, 그 많은 그 지출 투자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B의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근데 이 B의 재산권인 이 인허가권을 이 사람이 이렇게 허가권을 땡겨오고 그리고 허가권을 취소시킨다는 것도 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항상 명시를 해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매계약 쓸 때 인허가 후 한 달 이내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못 치렀을 경우, 하루라도 초과됐을 경우 잔금을 못 치렀을 경우에는 이 B의 인허가권을 아무 B의 조건 없이 이의제기 없이 어떠한 이의제기 청구 없이 이 B의 인허가권을 A 앞으로 무상 기속시킨다. B의 인허가권을 A 앞으로 그냥 재산권을 기속시킨다 라고 특약사항에 명시를 해주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B가 자기 재산권에, 인허가권에 대한 그 돈 들어간 재산권에 대해서도 특약사항상 A가 땡겨온다는 거에서 아무 이의제기 않는다는 걸 여기 못 박아 놓으시면은, 특약에 못 박아 놓으시면은 이 B가 자기 인허가권의 재산권에 대해서 A한테 태클을 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공짜로 땡겨오시는 거, 공짜로 A가 먹는 거 그냥.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빠졌는데, 인허가권을 승계를 해오던 인허가권을 취소를 시키던 여러분, 그 인허가권에 대해서 이 B가 관청에다가 아예 태클을 못 걸게 하려면 여러분,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위임장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위임장. 허가권 양도양수서에 대한 그 제출 신청에 대한, 그리고 이 B한테 그 일체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다는 이 허가권에 대한 그 행정청에 대한 위임장을 받으셔야 돼요, 위임장을,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인허가 허가 취소원 제출할 수 있고 작성할 수 있고, 허가 권리 양도양수서 허가 권리를 승계해 올 수 있고, 모든 기타 B의 행정에 대한 모든 일체 행위를 A 앞으로 위임한다 해가지고 이 B가 어떠한 이의제기도 못하게끔
이 행정청에다 이의제기 못하게끔 이 행정에 관한 이 서류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위임장을 받으셔야 돼요. 위임장. 그래서 이 위임장을 받고 이 위임장 첨부해서 인허가관청에다가 허가권 양수영서를 제출하셔서 인허가 승계해 오셔도 되는 것이고, 허가권 취소원을 제출하셔서 허가를 취소시키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박아 놓으시면은 그 조건으로 매도인이 파시면은 이제 인허가 조건부로 파셔도 매도인은 안전하죠. 민사상 매매계약도 깨끗하게 계약금 몰수하고 해지시킬 수 있고, 동시에 비합으로 허가난 인허가권도 공짜로 땡겨올 수도 있고,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허가권이 굳이 필요 없으면 취소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행정 인허가 관련된 서류와 그 민사상의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실제 이 매매의 전투상에 이루어지는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매도인의 지위에 있을 경우와 매수인의 지위에 있을 경우 내가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키포인트, 리스크에 대한 키포인트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지 시장에서는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항상 리스크가 도사리거든요, 매매 계약에. 그래서 이 토지 시장에서 이 매매 계약, 오늘은 매도인 위치에서 매도인이 주의해야 될 점, 그래서 이런 악의적인 매수인 B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지를 시키고 어떻게 매매 계약을 하고, 허가 조건부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매도인이 방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매도인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고, 제가 다음 편은 이제 매수인인 경우는 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를 다음 편에서 매수인 포지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또 해드릴게요. 진짜 토지 시장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는 전투예요, 전투, 여러분. 정말 리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부동산 매매 계약 쓸 때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는지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사항별로 이번 편에 한 3-4편 정도를 이 부동산 토지 매매 시장에서 어떤 거를 매도인, 매수인이 주의해야 되고 어떤 거를 입각해야 되는지를 내가 오늘 이제 좀 시리즈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은 매도인 편에서 좀 말씀드렸고, 원용지 매매 계약, 그리고 인허가 조건부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매도인이 방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편에는 매수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고 매수인이 어떤 식으로 매도인을 공략해야 되는지를 다음 편은 매수인 편에서 내가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2부에서는. 자, 그렇게 아시고, 실제 부동산 매매 전투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부남 박효곤이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대표님. 질문? 예. 갑자기 또 뭔 질문 하는 거야 또? 대표님 말씀하시기에 인허가가 일종의 지상권으로 성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4-5년 뒤에 이제 인허가 만료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료가 됐을 때 그 재갱신할 때에는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허가 연장할 때는 매도인의 토지 지주의 동의서가 허가 연장할 때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인허가 만료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은 허가 간청, 여기 화성시니까 화성시청에서 허가 간청에서 인허가권자한테 통보서가 갑니다. 인허가 만료가 다가오게 되면은, 만료 시기에는 통보서가 어떤 내용의 통보서가 오냐면은 뭐 행정 어떤 몇 조에 의해서 이 인허가가 이제는 그 소멸시효가 다가왔으니까 인허가에 대해서 만료 소멸시효가 다가와서 인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허가 간청에서 직권 취소하겠다는 취소 통보서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이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니까 이 허가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제기 신청해 주십시오 하고선 그 이의제기 통보서가 옵니다. 일단은 허가권자한테 이의제기 하라고. 그러면은 그 허가권자가 나는 그 이거를 더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는 자기가 뭐 회사가 어렵던, 개인 사정이 어렵던, 부채가 뭐 등기부등본에 부채가 많던, 자기가 뭐 어떤 뭐 외국으로 이민을 가던 뭐 등등의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건 별도로 나중에 해줄 건데, 그 매수인의 허가 관청에서 봤을 때 그 매뉴얼 안에 들어가는 이유를 냈을 경우에는 그 허가 관청에서 그 인허가를 그냥 직권 취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허가 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청문회, 의원들이 청문회를 해요. 그 지자체에서 청문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인이 이런 이유로 이 허가 취소할 예정인데 이 허가권 취소 예정
이 토지에 대해서 허가권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뉴얼상 이런 이유로 해서 매수인이 허가를 연장해 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근거 서류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 연장 청문회 했을 때 청문회 위원들이 이거 매수인이 이런 상황에 근거 정확하고 이거 매뉴얼상에 있는 근거니까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주는구나 해서 연장을 해줘야겠네 해서 허가를 바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 몇 번의 기회를 줘요. 지자체에서 그 매수인한테 허가권자한테. 그래서 허가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해가지고 허가 연장 이의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은 그 허가를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또 일정 시간 또 시간을 또 줘요. 매수인 허가권자한테. 그래서 허가를 또 1년 정도 또 연장을 해주던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자체에서 허가 청문회 위원들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인허가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인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신청하였지만 또 다르게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또 인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 그 토지에 대한. 잘 들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동일한 필지에 동일한 목적물 토지에 허가권자가 이미 기허가권자가 A가 있으면은 그 기허가권자 A의 허가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생뚱맞은 B라는 허가권자가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복수는 안 되는 거예요. A의 동의서가 있으면은 토지 지주와 허가권자 A의 동의서가 토지 지주와 허가권자 A라고 할게요. 허가권자 A의 지주와 허가권자의 동의서가 둘 다 있을 경우에는 B도 복수로 같이 허가를 태울 수가 있어요. 공동명의로 태운다는 얘기네 말은. 허가권자 A, B를 공동으로 태울 수는 있는데 지주가 됐던 허가권자 A가 됐던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B가 허가권을 같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버리면은 복수로 같이 그 똑같은 동일선상에 B를 허가권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동의 없이 B를 못 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다 리얼리티한 걸 설명해 드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매매, 특히 토지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고수가 되고 싶으시면은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 의리입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